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또 A매치 유럽 예선 4일차 이미 거의 마지막쯤이다 보니까 이미 진출이 확정된 팀들도 몇몇 있고요. 유럽 예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뭔가 기록상으로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건 많이 없는데요. 아마도 지난 이제 한 3일 전쯤 그때 경기력 바탕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헝가리 대 아일랜드입니다. 헝가리는 또 아르메니아 원정 가가지고 소보슬라이의 발끝에서 사실 좀 평범한 크로스였는데 헤더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아르메니아 골키퍼가 좀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골찬스도 거의 못 만들었고 포로골 한 방에 수비 버티기, 헝가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딱 이제 결과도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고, 반대로 아일랜드는 직전 이제 포르투갈전에서 나름대로 잘 막으면서 역습 때마다 몇 없는 찬스들을 잘 살렸어요. 그래도 이제 트로이 페럿이 이제 2골이나 넣었는데, 에반 퍼거슨이 지금 로마에서 부상도 당하고 출전도 거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알크마르의 트로이 페럿이 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일랜드가 그런 경기력을 자주 연출하지는 못해요. 직전 경기가 또 호날두의 퇴장이나 좀 이례적이었다고 보고, 헝가리가 또 이제 홈이기 때문에 요즘에야 이렇게 본인들보다 좀 위급 팀들한테 터키, 스웨덴, 포르투갈 이런 애들한테도 모가지 썰리고 그랬는데, 전에는 이렇게 홈발을 많이 맞는 팀이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해봤자 2, 3년 전이죠. 그래서 그냥 헝가리의 저득점 기반 신승 그런 것들 볼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헝가리가 직전 경기 때 포르투갈이 제대로 빠그라져가지고 잘하면은 또 이제 추월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어요. 헝가리도 조금 더 골을 많이 넣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길은 열려있다. 마침 또 아일랜드도 욕심을 부릴 만한 상황이긴 하죠. 포르투갈이 자빠져야 된다는 게 문제지만은 둘 다 좀 대충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갖고 치열하게 간다면은 저는 저득점 기반 헝가리의 신승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르투갈 대 아르메니아입니다. 포르투갈이 참 이조를 재밌게 해줬어요. 호날두의 퇴장, 그리고 아일랜드 원정 충격패, 공격도 사실은 좀 빈약했었고 역습에 확 뚫렸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번 포르투갈 예선 명단에서 칸셀루가 돌아온 게 반갑다. 칸셀루가 공격은 확실히 하잖아요. 특히 하프 스페이스 오른쪽 깊숙한 데서 볼을 받았을 때 바깥발이나 침투에 들어가는 원투 패스 이런 것들이 참 좋아가지고 페너트레이션은 아주 잘해주는 친구인데, 지난번 경기 때도 라인을 높게 잡다가 역습당했을 때 아일랜드의 찬스 대부분 이제 왼쪽 윙 쪽에서 칸셀로의 뒷공간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공격으로 답을 못 내리면 그렇게 당해야죠. 어쨌든 포르투갈이 참 이조를 재밌게 해줬는데, 그래도 여전히 포르투갈이 네이션스 리그도 우승도 했는데 여기조에서는 그래도 다 포르투갈이 견제할 만한 팀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혹시나 최종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르더라도 헝가리가 아일랜드를 3대0 이상으로 잡아야지 길이 열리는 건데, 어쨌든 포르투갈은 이 경기를 확실히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또 상대가 최약체라고 불리는 아르메니아니까 이변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포르투갈이 2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다득점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애들이고, 선제골 타이밍이 언제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호날두가 없는 게 문제다? 다른 방식으로 저는 땜빵이 될 거라고도 봅니다. 사실 호날두가 이번에 기록한 골들이 예전처럼 이런 빠따나 훌륭한 공격 위치 선정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장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여도 넣을 만한 골들 그런 것도 덜어 있었다고 보는 편이어서 중요할 때 페널티킥 놓치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알바니아 대 잉글랜드인데요. 여기는 각각 이제 1등이랑 2등이 확정이에요. 직전 잉글랜드는 이제 세르비아한테 로테이션도 꽤 많이 돌렸는데 그때부터 이미 확정이었으니까. 근데 사카나 에제가 적절한 시기에 무난하게 잘 그냥 했습니다. 세르비아가 전혀 경쟁력이 없었고요. 그냥 조별 상황상 1, 2등 격차는 7점이나 나고 2, 3등 격차도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둘 다 그냥 현상 유지에도 만족을 할 만하거든요. 알바니아가 홈발이 조금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잉글랜드 상대로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은 안 듭니다. 둘 다 굳이 무리를 안 해도 되는지라 크게 알바니아가 저력을 보일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잉글랜드가 이번 예선에서 무실점이었다. 20득점 지금 빵실점이거든요. 알바니아 원정에서도 실점은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경기가 이제 또 기록 시기에도 올라와 있는데 햄무배당이 3점대인 거에 비해서 0대1 이런 게 5배가 넘어요. 저는 그런 것들도 그냥 건드려볼 생각입니다. 잉글랜드의 원정이라고 해도 실점 가능성은 저는 배제를 할 것 같고, 언더나 1햄무? 다른 게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마인보다도 차라리 그냥 햄무 정도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역사상 잉글랜드가 알바니아한테는 한 번도 안 졌고 전부 2점 차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시하신다면 1마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아제르바이잔 대 프랑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홈에서도 아이슬란드한테 그냥 무난하게 0대2로 졌습니다. 그브드민손의 활약이 좋았고 딱히 이제 홈발도 별로 없고 지옥의 바쿠 원정 다 옛말이지 싶습니다. 올려칠 거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냥 가끔 가다가 버텨내는 정도 그런 게 종종 일어나는 셈인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한테 무난하게 홈에서 4점 내고 본선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무득점이었고 약간 쎄했는데 후반전에는 뭐 쳤고 물고 트더니 상대 실수도 나오고 쉽게 갔습니다. 좀 이제 춥고 먼 바쿠 원정이다 보니까 굳이 뭐 주전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은바페나 뭐 올리세, 바르콜라 이런 애들을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사실 소집 명단에 막 폼 좋은 공격수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약간은 배당 대비 프랑스가 요즘에 좀 마인이 맛이 없거든요. 너무 믿으면 안 되는 매치 같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3.5 기준의 언더 같은 거 생각하는 매치긴 합니다. 물론 뭐 프랑스의 능력으로야. 그리고 또 슬슬 한번 이렇게 막 대량 득점으로 팰 때가 되긴 했는데, 여지껏 보여준 걸로는 사실 올 시즌 프랑스는 마인이 그렇게 맛있는 놈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프랑스가 멤버도 가벼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경기 동안 13득점 30점이면 사실 점수를 그렇게 잘 낸 편은 아니죠, 프랑스 치고는. 자, 다음은 세르비아 대 라트비아입니다. 세르비아 잉글랜드한테 져가지고 탈락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이게 뭐 네이션스 리그 성적 때문에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미 뭐 10월 달에 그때 이제 알바니아한테 지고 들어간 스토이코비치 감독, 자국의 레전드 감독을 자른 것부터 사실상 뭐 포기이긴 했었다고 봅니다, 저는. 또 이제 9월 달에 저번에 라트비아 원정 갔을 때도 찬스를 많이 못 살린 한 점차 똥줄승이었었거든요. 워낙에 뭐 이런 전력차는 많이 난다고 보는데, 홈에서는 저는 뭐 4대포라도 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뭐 감독이 급하게 경질하고 임시체제 중에는 직전 중요했던 안도라전에서도 점수를 많이 못 뽑았기 때문에 점수가 뭐 덜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실망스러운 거는 사실이고, 그래도 라트비아가 워낙 약한 거는 또 맞는 말이라서. 라트비아도 보면은 얘네들이 원정에서는요, 이런 뭐 안도라라든지 쭉 보면 다 못 잡았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뭐 비슷한 애들 잡은 거, 그런 것들 말고는 못 보여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르비아 쪽을 보는 게 좀 편하다. 저는 무승부조차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저번보다는 좀 더 득점이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만 보겠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대 아이슬란드입니다. 저번에 이제 아이슬란드가 홈이었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슛이 엄청 폭발을 했었어요. 그냥 점수가 꽤 많이 났거든요. 5대3이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골 중에 아마 4골 정도는 전부 다 박스 바깥에서 많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했었고, 또 한 골은 아이슬란드의 수비가 걷어내다가 헛발질했던 골이다, 바로 밀어넣은 거. 운도 많이 따랐고 아이슬란드 수비가 너무 형편없긴 했었는데, 한편 또 아이슬란드 공격은 공격대로 잘 풀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재밌었어요. 그냥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이제 프랑스한테 나름대로 잘 버텼지만은 한번 이제 균형이 무너진 뒤로는 크게 주저앉기도 하고, 그 와중에도 뭐 투르빈의 선방쇼는 눈부셨는데, 또 이 아이슬란드도 직전 경기 때 아제르바이잔한테 이제 또 빌드업 실수가 나와가지고 위기도 주고 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다가 골도 먹혔고, 저는 뭐 아이슬란드가 확연한 오바팀이라고 보이고, 우크라이나도 한때 점수가 좀 많이 안 나는데 요즘엔 좀 많이 납니다. 둘 다 이번 예선에서 점수가 꽤 많이 나고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2.5면은 오바가 제일 좀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같은 승점에서 누가 플레이오프를 가냐 싸움인데, 우크라이나가 지난번 뭐 원정을 잡은 것도 있고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은 저는 결과 예측 중에서 그냥 점수 많이 나는 쪽이 2.5 오바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하네요. 기준점도 후해 보이고. 자, 다음은 이스라엘 대 몰도바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난 10월달 A매치 때는 힘을 좀 못 썼어요. 그전에는 뭐 노르웨이나 이탈리아니까 좀 어려웠다고 보고, 심지어 이탈리아랑은 진짜 잘 싸웠거든요. 그러다 10월달에는 무난하게 3대0 깨지고 노르웨이한테 5대0으로 깨지고. 그래서 원래는 직전 라운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리투아니아와의 친선전에서 힘을 빼고 이 몰도바를 그냥 개패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승점상으로 그냥 아예 뭐 뒤집을 수 없는 격차가 나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점수도 많이 뽑고 잘했는데 의미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몰도바도 이탈리아한테 나름대로 잘 비볐습니다. 87분까지 무실점으로 버텼으니까 하마터면 이탈리아를 진짜 제대로 그냥 곤두박질치기 할 뻔했는데, 어쨌든 뭐 실점을 또 했었죠. 그전에는 뭐 노르웨이한테 뭐 11골이나 먹힌다던가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몰도바가 유럽의 하위권들 중에서도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는 와중에 있다,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직전 경기 때 뭐 최악의 모습은 아니었던 터라 저는 이스라엘을 일단 뭐 좋게 보고 있고, 역시나 이것도 중립구장 매치긴 한데 여지껏 보여준 거는 이스라엘이 잘해왔어요. 저번 몰도바 원정을 뭐 4대0으로 선 것도 있고, 아마 라인업이 조금 빈약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1마인도 지금은 배당이 꽤나 괜찮아 보긴 합니다. 역사상 맞대결로도 몰도바한테는 그래도 많이 이겨온 편이다, 이런 것들도 있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대 노르웨이인데, 사실 뭐 응원하는 맛이 많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의 참 팬인데 사실상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로 갈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직전 경기, 이탈리아는 몰도바한테, 노르웨이는 에스토니아한테 각각 이제 전반전에 무득점으로 약팀한테 조금 힘을 못 쓰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노르웨이는 후반 시작하고 10분 만에 4골을 몰아쳤고, 그래도 이탈리아는 87분에 첫 골 넣었지만 2대0으로 최소한의 뭐 강팀다운 면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경기가 이탈리아 홈이긴 하지만은
산시로에서 열리는데 승점 차는 뭐 3점이어서 이기면은 동률이지만은 골득실이 17점 차이가 납니다. 워낙에 노르웨이는 이번 대회 통틀어서 그냥 학살력이 넘버원인 팀이고 이탈리아는 맞대결에서 3대0으로 진 거 그게 참 큰 거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지난번 경기도 이탈리아가 최전방 이제 스카마카를 타겟맨으로 세우고 양 날개도 조금 이제 생각보다 가볍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스카마카가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몰도바한테 확실한 이런 좀 높이에서 이 타겟맨을 세우고 싶어서인지는 몰라도 어찌 보면 그냥 2등 자리를 받아들였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콜란이랑 소롤로스가 에스토니아한테 10분 동안 4골 몰아친 것도 그렇고 솔직히 팬심 아니면 이탈리아 방향을 보는 건 좀 빡세긴 합니다. 노르웨이의 프렌을 안 갈 이유가 없는 경기긴 해요. 근데 꼭 요상하게 예전에도 막 이런 좀 암담한 상황에서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막 그럴 때도 뭔가 내가 이탈리아 꼭 반대 가면은 꼭 이겨주던데 저는 참 이탈리아 팬이지만은 노르웨이 1프렌 배당이 참 맛있긴 합니다. 그만큼 공격력이 좀 대단하기는 해요. 어찌 보면 이탈리아가 만약에 노르웨이랑 꽤나 뭐 잘 싸운다 혹은 뭐 이겨버리기까지 한다?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또 뭐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어쨌든 순수하게 그냥 배팅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르웨이의 프렌 가볼만은 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가 이번 예선 내내 이스라엘한테까지 고전할 만큼 수비가 계속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노르웨이는 또 지금 한창 황금 세대지만은 오스트리아한테 원정 가가지고 5대0으로 개박살난 적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세트피스에서 헤딩 같은 거 엄청 먹고 그랬는데 이러다가도 충분히 뭐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경기네요. 응원은 이탈리아를 하는데 숫자로는 노르웨이가 땡기긴 한다. 그런 매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언더오버 같은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이미 뭐 당락이 결정된 매치가 많다 보니까 얼마나 동기부여를 갖고 임할 거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진 빠지는 매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개중에는 중요한 매치들도 있으니까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